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 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문명을 형성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수천 년 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수렵과 채집 등으로 먹을 것을 찾은 날에만 식사를 했습니다. 운이 나쁘면 일주일 이상을 굶기도 했고, 운 좋은 날에는 사냥한 동물들의 살코기를 먹으며 포식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이 없어 굶주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과식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만 년 전에는 식사가 아주 불규칙했죠.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야생에서 음식을 열심히 찾다가 이것을 우연히 발견하면 초대박이라고 너무나 행복해하던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날은 요즘 말로 로또를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길래 초대박이나 로또 당첨에 비유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조상인 원시인들이 운수대통한 날, 즉 로또 맞은 날은 바로 과일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넘치고 또 넘치지만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과일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과일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시인들은 과일처럼 달달한 당질을 섭취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죠. 과일은커녕 사냥에 실패한 날이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림의 나날을 며칠 동안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 과일을 그냥 맛만 보고 끝내서는 곤란하겠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정도로 초대박이나 로또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과일은 왜 대박이었을까요? 인간의 몸은 당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질 중에서도 과일에 많이 포함된 과당은 다른 당질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과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고 간에서 아주 빠르게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가을에 많이 구할 수 있죠. 먹을 것이 아주 부족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몸에 지방을 많이 쌓아둬야 되겠죠. 먹자마자 지방으로 바로 전환되는 신비한 음식, 이들은 겨울에 혹독한 기아를 버티게 해주는 생명을 구하는 환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조물주가 과일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일은 원래는 아주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시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원시인들이 야생에서 만날 수 있었던 과일은 사실 요즘의 과일처럼 그렇게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시큼한 정도였다고 하네요. 실제로 직접 취미 삼아 과일을 재배해서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로는 직접 키운 과일은 그렇게 달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도를 올려야 잘 팔립니다. 자연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교배를 해서 당도를 의도적으로 많이 올려서 팝니다. 자, 이렇게 당도를 크게 높인 계량 과일을 과연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과일은 과거의 원시인들이 운수대통한 날에 먹던 시큼하고 약간 단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 아닙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일은 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고, 포도당보다는 과당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과당은 과일당이니까 아무래도 과당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과일은 과당의 함유량이 다른 음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과당과 포도당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설탕이 됩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것입니다. 즉, 과일은 설탕이 아주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법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 정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려고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과일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은 보충제로 사서 드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식이섬유요? 과일 대신 채소와 야채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과일보다는 채소와 야채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채소와 야채에는 당분도 거의 없습니다. 난 과일에 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꼭 먹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뒤에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과일을 갈아서 먹지 마십시오. 생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흡수가 아주 잘 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먹는 가장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과일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꼭 먹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을 믹서기로 갈고 나서 액체로 만들어진 과일즙을 전부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믹서기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전부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몸에 해로운 당분이 많이 빠진 진정한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환자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핀잔만 얻어먹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문병 오실 때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 주스 사오지 마세요. 판매되고 있는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 주스는 가공 과정 중에 많은 양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이 소실됩니다. 그나마 과일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장점마저 없어집니다. 이런 액체 설탕은 아프신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스보다는 돈으로 위로해드리면 훨씬 더 좋아하실 겁니다. 과일 중에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바로 건조과일입니다. 과일은 수분이 약 90%라서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 건조과일은 수분 자체가 없으니까 훨씬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혈당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건조과일은 설탕이 농축된 과자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건조과일을 보시거든 눈앞에서 바로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둘이 먹다가 하나 가지고도 모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었을 때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은 당지수가 높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대부분의 열대 과일들은 당분의 함량이 많아서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박은 당지수가 약간 낮고 수분도 많고 과당의 함유량도 포도나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비하면 약간 적은 편입니다. 아, 그러면 수박은 좀 먹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수박의 당지수는 낮지만 수박을 먹을 때 보통 아주 많이 먹게 되죠. 다른 어떤 과일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양이 많아지면 흡수되는 당분의 양은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지수만을 생각해서 당지수가 낮다고 그 과일을 폭식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아보카도는 식이섬유도 사과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실제 당질의 양은 1g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양파나 토마토보다도 당질의 양이 적습니다. 양파가 100g당 7.2g, 토마토가 100g당 3.7g인데 아보카도는 100g당 0.9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질의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도 사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개를 드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나 사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과일들은 칼륨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혼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모든 종류의 과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등의 베리 종류는 당 지수도 낮고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하루에 소량이라면, 즉 약 1컵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조금만 드신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 지수가 낮더라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 지수가 낮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많이 먹어버리는 실수는 절대로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몬이나 자몽도 소량 섭취한다면 먹어도 좋은 과일입니다. 며칠을 굶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원시인들이나 무인도에 갇혀서 먹을 것 없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톰 행크스라면 무슨 음식을 가리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먹어야지. 과일도 최대한 보이는 대로 많이 먹어둬야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해서 또 며칠간을 음식 없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과식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지도 않고 비만하지도 않고 살도 잘 안 찌는 체질이라면 과일은 어느 정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과일은 상당히 절제해야 합니다. 과일에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약간 있다고 해서 이를 몸에 건강한 식품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은 결코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드시고 싶다면 과일 대신 채소와 야채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과일은 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식이섬유와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을 과잉 섭취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과당을 과잉 섭취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당과 과당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설탕이 됩니다. 즉, 과일은 대부분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나무에 열리는 아주 맛있는 사탕입니다. 우리가 사탕에다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약간 넣었다고 그걸 건강사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과일은 아주 간간히 맛과 향으로 아주 조금씩만 즐기시는 겁니다. 기호식품은 그렇게 즐겨야 합니다. 기호식품은 기호식품답게 먹어야지 기호식품을 주식처럼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 이상일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떠신가요? 과일이 아직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